네, 반갑습니다. AP투자연구소입니다. 자, 10월 21일 오늘의 마감 증시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자, 오늘도 정말 좀 변동성이 컸던 험난한 하루를 보내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제 분봉상으로 체크를 해보시면은 좀 낙폭을 키워 가다가도 잠깐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 반등이 보이는 시간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조가 오래가지 못하고 다시금 낙폭을 키우면서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혼조세를 보인 점, 그렇게 마감이 되었다. 이런 내용을 가지고 오늘 코스피는 0.22% 하락 마감을 하였고요. 코스닥의 경우는 0.88% 하락하였어요. 일단 전일 미국 증시가 하락한 내용과 우리가 일단 동조화시켜서 살펴볼 수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지금 가장 우려감이 드는 부분이 국채금리가 상승하는 부분, 그리고 미국의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는 부분인 건데, 자, 실제로 이렇게 미국의 국채금리를 좀 살펴본다 하면은 사실 계속해서 고공행진만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국내 증시가 개장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던 중이었고, 주봉상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뭐 말도 안 되게 상승만 잇따라가고 있죠. 월봉상으로 본다 하면 언제부터야? 2020년 1월 달부터, 8월 달부터 계속해서 이런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금 참 힘든 상황들을 보내고 있는 건데, 아무래도 국채 금리랑 달러가 강세를 보이면서 이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에 대한 기조가 훨씬 더 커지는 내용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기본 전제고요. 그리고 달러 지수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파생되는 악재들이 많습니다. 아시아 주요국의 통화 가치, 중국의 위안화, 일본의 엔화, 한국의 원화, 이렇게 꼽아볼 수 있겠죠. 원화는 뭐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32년인가? 32년 만에 가치가 최저치를 기록을 했어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13년인가 14년, 13년일 거예요. 13년 만에 지금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보니까 중국의 주요 국유 은행들에서는 이 위안화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영내 현물 시장에서 좀 달러를 판매를 하고 있다라는 기조가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다만 이 기조가 언제까지 좀 안정화를 시킬 수 있을지, 달러 강세를 막아줄 수 있을지 여부는 우리가 체크를 해야겠고, 글로벌 금융 시장에 지금 가장 파급이 큰 거는 미국 달러나 국채 금리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건 영국이잖아요. 트러스 총리가 사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안정화에 대한 기대감이 유입이 된다기보다는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 결국은 영국도 겨울철에 달하면서 에너지난이나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고, 최근에 CPI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했는데 10.1%, 10%를 넘어섰잖아요. 그러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고, 최악의 상황을 계속해서 맞이하고 있는 국면이다 보니까 제가 좀 말이 빠르네요. 막 더듬네. 죄송합니다. 이런 안 좋은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쉽게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아시아 최고의 테마파크를 꿈꿨던 강원도의 레고랜드 가신 분들 계신가요? 어때요? 전 안 가봐서 모르겠는데 아빠들만 굉장히 힘든 그런 테마파크라고 하던데, 하여튼간에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레고랜드발 악재가 국내 채권 시장도, 이 단기 자금에 대한 시장들도 굉장히 얼어붙게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만기일이 도래하고 만기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대금 지급을 못하겠다. 쉽게 말해가지고 레고랜드를 지을 때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여기서 얼마 이런 식으로 조달을 받았었는데 이것들을 다시 반환을 못 하겠다는 거예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래서 국내 뭐 금융사, 뭐 증권사도 있고요. 은행도 있고요. 그리고 건설사들 주가가 오늘 어제 많이 빠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주식도 주식인데 채권 시장이 지금 말이 아니에요. 채권 시장은 자고로 주식 시장보다 훨씬 큽니다. 근데 이 채권 시장이 많이 얼어붙다 보니까 금융 시장 자체가 말이 아닌 상황들. 글로벌 긴축 기조나 이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감, 하물며 이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깊은 상황에서 이렇게 개별적인 악재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투자 심리가 이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가 살아날 수가 없는 상황이겠죠. 뭐 제가 이런 글을 봤어요. 채권과 주식을 상반지어서 보면서 채권이 안 좋으니까 그럼 주식으로 몰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신 분이 계셨는데 지금 그렇게 절대적으로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두 개를 같은 위험 자산으로 묶어서 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니까 이렇잖아요. 채권 금리가 올라가면은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뜻이에요.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뭐예요? 수요는 없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금리, 달달이 받을 수 있는 이 금리를 올리면서 매력도를 높이는 건데 계속해서 금리는 올라가고 가격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가격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은 같은 기조로 봐야 됩니다. 인플레이션율이 높을 때는 이렇게 같은 기조로 보는 게 좀 맞고, 이 금융시장 자체적으로 좀 해석을 할 필요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지금. 자, 그리고 우리가 좀 또 같이 볼 수 있는 내용이 미국 시간외장인데, 미국 시간외장에서 지금 특징적인 게 트위터가 시간외에서 마이너스 10%를 넘어선 상황이고요. 14%막 그렇게 가는 상황이고, 스냅이 어제 시간외에서 실적을 발표했는데 굉장히 안 좋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최근 5년 들어가지고 성장률이 가장 최저였었고 4분기도 우려감을 굉장히 많이 밝히는 그런 상황인데, 스냅도 시간외에서 지금 몇 프로야? 20%를 넘어가는 상황이네. 25% 되는 그런 상황인데, 이렇게 된다면은 미국 증시도 일단 선물 지수도 지금 하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물 지수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본장에서 어떤 흐름을 보일지는 모르겠으나 이런 전반적인 기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이런 내용들은 지수를 하락으로 이끌기에 충분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은 결론적으로는 어떤 부분이든 기대감보다 우려감이 큰 상황이라는 거를 항상 필히 인지하고 있어야 돼요. 증시가 오른다고 해도 이 우려감들이 100% 해소된 게 아니라는 점을 절대적으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이 우려감 한 개가 해소된다고 하더라도 우려감이 너무 많은 상황이다 보니까 절대로 마음을 놓을 수가 없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항상 인지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힘든 한 주 보내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